안녕하십니까?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화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복잡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된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후 모두가 염원하던 평화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그 평화의 이면에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1918년 11월,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대규모 전쟁이 끝을 고했을 때 유럽 대륙은 그야말로 폐허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진 전투는 수많은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셀 수 없는 젊은 생명을 앗아갔죠. 살아남은 이들의 가슴에도 깊은 상처와 피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승전국들은 환호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지만 패전국 독일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승전국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파리 강화 회의가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회의장 안에는 평화에 대한 각기 다른 열망과 함께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균열과 갈등이 싹트고 있었을까요? 회의를 주도했던 3명의 주요 인물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프랑스의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입니다. 그는 독일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의 입장에서 독일의 재기를 완전히 막고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강렬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독일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회의 내내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입니다. 그는 프랑스만큼 노골적인 복수심은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일의 경제적 재건이 유럽 전체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독일의 해군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영국의 해상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실리적인 계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과도한 요구를 견제하면서도 영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집중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민족 자결주의와 국제 연맹 창설을 주창하며 이상주의적인 평화론을 펼쳤습니다.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미래에는 모든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고자 했죠. 하지만 그의 이상적인 제안들은 유럽 강대국들의 현실적인 욕망과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이익과 상반된 평화의 정의를 가지고 모인 강대국들 사이에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독일은 이 중요한 회의에 아예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장 밖에서 그저 승전국들의 결정을 기다려야만 했죠. 승전국들은 패전국 독일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전쟁의 책임을 묻고 새로운 질서를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마침내 독일에게 통보된 조약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에 위치한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승전국들은 독일 대표단을 앞에 세우고 자신들이 만든 조약문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독일 대표단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죠.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오직 하나, 조약에 서명하거나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 영토의 상당 부분 할양, 모든 식민지 포기, 그리고 군비의 대폭적인 제한까지. 조약의 조항 하나하나는 독일의 숨통을 조이는 듯한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이 조약이 강요된 평화, 즉 딕타트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승전국들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전쟁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고 이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절규는 거울의 방을 가득 메운 승전국들의 무표정한 얼굴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서명은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행위를 넘어
독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조약을 자신들을 향한 부당한 징벌이자 굴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강요된 평화는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독일 사회는 이 조약으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강요된 평화는 독일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기며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단순한 패전국에 대한 응징을 넘어 독일 국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민족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치욕적인 굴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약의 조항 하나하나를 가슴에 비수처럼 새겼죠. 특히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영토 상실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었고,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장에는 생필품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었고, 길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이처럼 깊어지는 절망과 분노는 독일 사회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한 인물이 시대의 어둠을 틈타 등장합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죠. 그는 억압받는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강조하며 베르사유 조약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내용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린 영광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그의 연설은 마치 골마 터진 상처에 덧씌워진 달콤한 약처럼 절망과 분노에 허덕이던 독일 국민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국가의 명예와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주겠다는 그의 약속은 당시로서는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특히 제1차 세계대전으로 큰 상처를 입은 참전 용사들과 미래가 불투명했던 젊은이들이 히틀러의 나치당 깃발 아래 열광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광풍과 극단적인 선동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무능력하고 분열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결국 히틀러는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독일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는 평화를 위한 조약이 낳은 비극적인 아이러니의 시작이었죠.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착수했던 일 중 하나는 바로 베르사유 조약의 파기였습니다. 그는 독일이 더 이상 승전국들의 속박 아래 있지 않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며 금지되었던 군비 증강을 노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쇠퇴했던 군대는 다시 조직되고 공장들은 무기 생산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국제사회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히틀러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독일의 영토를 되찾고 나아가 위대한 아리안 민족의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광기 어린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를 강제 점령하는 등 그의 침략 행위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는 베르사유 조약의 마지막 잔재를 짓밟은 행위이자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며 만들어진 조약이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순간이었죠.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이름의 승자의 정의는 독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복수심, 그리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심어주었고, 결국 아돌프 히틀러라는 극단적인 지도자를 탄생시켜 인류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베르사유 조약은 단순히 한 장의 종이 위에 적힌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고 전 세계의 미래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자 비극의 서막이었죠. 평화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승전국들의 복수심과 정치적 오만은 결국 더 큰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요? 과연 징벌적 평화가 지속 가능한 것일까요? 베르사유 조약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정의로운 평화와 복수적 평화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죠. 현재에도 존재하는 수많은 국제 분쟁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패턴은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남긴 교훈처럼 역사는 늘 현재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